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의 환승역만 해도 100개에 이른다고 하던데 네. 환승에 걸리는 시간 천차만별이겠죠? 네, 이 100여 개에 달하는 지하철 환승역, 이 환승 시간도 역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환승 시간이 가장 긴 지하철역은 홍대 입구역인데요. 홍대 입구역 2호선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기까지의 거리는 355m로 일반 성인이 걸으면 4분 56초, 그리고 노약자가 걸으면 5분 55초가 걸립니다. 네. 다음으로 환승 시간이 긴 곳은 고속터미널역인데요. 7호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는 거리가 314m로 일반 성인은 4분 22초, 노약자는 5분 14초가 소요가 됩니다. 최장 환승 시간 3위는 종로 3가역이 차지했는데요. 1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는 구간에 일반 성인은 4분 20초, 노약자는 5분 15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겪어봤지만 환승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지하철을 탔다가 이동 시간이 길어져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승 시간이 가장 짧았던 역은 어디였을까요? 네, 환승 시간이 가장 짧은 역은 복정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복정역 8호선에서 분당선으로 환승하기까지의 거리는 16m에 불과한데요. 성인 기준 14초, 노약자도 16초면 갈아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좋네요. 네. 충무로 3호선과 4호선 간 환승 시간도 이 성인 기준 15초, 노약자가 17초로 나타났고, 강동역 5호선에서 5호선 지선으로 갈아타는데도 성인은 16초, 노약자 19초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정말 역마다 환승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하철 각 노선이 건설 시기가 서로 달라서 이렇게 이어붙이기 식으로 건설이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수직적인 환승보다는 수평적인 환승이 많은 편인데요. 때문에 환승 통로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렇듯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 환승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결국 환승 이용 계단에 승강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환승 편의시설 역시 역별로 제각각이어서요. 서울역과 을지로 입구역 등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를 고루 갖추고 있지만 종로 5가나 상황심리역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로 5가나 상황심리역 굉장히 큰 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자, 아무쪼록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라고 할 만큼 아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잖아요. 각종 지하철 노선이 확대되는 만큼 이 시급한 곳부터 편의시설을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게 로또 되는 것만큼이나 네,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러한 유치원 입학 대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공립유치원을 더 만들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5곳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등 유치원의 공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은 과거부터 사립유치원이 많이 설립돼 있어서 이 공립유치원 비율이 전체 22%로 전국 평균 5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꾸준히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에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공립단설유치원을 개원하고 중랑과 서대문구, 강북구의 공립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4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공립유치원의 학급을 늘려서 내년에 유치원 44개 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직장맘들이 있어서 좀 살펴본 결과 이 네. 유치원 원서를 받으려면 학부모가 직접 입학 설명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네. 이것이 맞벌이 부부에게 늘 불리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은 이 자체 입학 설명회를 열어서 이렇게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될 수 있으면 이 유치원 측이 설명회를 주말에 개최하도록 안내하도록 네.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령상의 제약 때문에 이 교육감이 원화 모집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온라인 접수와 추첨 시스템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학교 급식의 질도 좀 높이는 방법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에 15개 학교 식당을 확충해서 학교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이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교에 식당이 없어서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에서 음식을 옮기는 동안에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를 막기 위해서 이 학생 식당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사실 학생들에게 점심시간만큼 기다려지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네. 겪어본 결과 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이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데 아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4.7명으로 10년 전보다 5.4명 증가했습니다. 네. 자살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위에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그리고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 강동구가 번개탄 판매 방식 개선에 나선다고요? 네. 어떤 걸까요? 네, 11년째 OECD 자살률 1위라는 통계를 굳이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살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주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강동구에서는 생활 속에서 이 자살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는데요. 이 겨울철이 되자 난방을 위해서 이 번개탄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이 번개탄은 이 자살의 도구로도 적지 않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살 실태 분석에서 번개탄 등 가스 중독 자살 시도는 전체의 8.1%를 차지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강동구에서 번개탄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번개탄을 계산대 옆에 비치하도록 하고 번개탄 구매자에게 이 구매 이유를 확인하고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판매를 할 때 이거 난방 때문에 사시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혹시라도 번개탄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구매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1차적으로 거치게 되고요. 또 판매자가 위험 대상임을 발견하게 되면 2차적으로 이 마음이음 상담 번호를 안내하거나 보건소에 의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강동구의 150개 번개탄 판매소 중에서 54곳이 판매 방식을 바꾸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 3년 동안 649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네, 그렇죠.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밀착된 노력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